주인 나리가 바둑이라는 서양 개새끼를 얻어온 것은 벌써 석 달 전 일이었다. 어떤 사냥꾼의 집에서 얻어온 것인데 처음에는 우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므로 아씨의 속도 무던히 태우고 나리의 돈지갑도 무던히 비게도 만들었다. 첫 한 주일 동안은 나리의 극진으로 우유를 사다 먹였으나 백만장자가 아닌 형세로 개에게 우유만 먹이기는 너무 심하였다. 그래서 우유를 그만두고 밥을 먹여보기도 했더니 처음 며칠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 나리와 아씨의 용단으로 우유는 절대로 다시 먹이지 않기로 하고, 그러나 서양 개에게 그냥 밥만은 아무래도 좀 뻑뻑할 터인즉 흰밥에다 고기 국물을 두어서 대접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어멈에게는 이 주인 내외에 하는 짓이 모두 미친 것 같이 보이었으나 물론 참견할 때가 아니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우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똑똑히 모르는 어멈에게는 개에게 우유를 먹일 때보다도 흰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것을 더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람도 흰밥을 못 먹는데 원 개에게 흰밥 고깃국이라니? 하고 어멈은 부엌에서 아침마다 개밥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곤 하였다. 처음 이틀은 그 개가 이 흰밥 고깃국을 닿지도 않았다. 하나 서양 개도 배가 고픈 데는 별 수가 없었던지 사흘 되는 날부터는 조금씩 짤딱짤딱 핥아 먹기를 시작하였다. 처음 며칠 동안 개가 흰밥 고깃국을 잘 먹지 않는 동안에 어멈은 한편으로는 불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주인 아씨가 개 앞에 한 번 놓았던 밥은 내다 버리라고 어멈에게 명령하는 까닭이었다. 어멈은 그 흰밥 고깃국을 내버릴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3살 난 귀여운 딸이 있었다. 행랑방 어둡고 더러운 방구석에서 혼자 울고 웃고 중얼거리고 잠자고 꿈꾸는 이쁜 딸 단성이가 있었다. 첫날 개가 다치지도 않은 개밥을 들고 행랑으로 나와 어멈은 그 밥을 단성이에게 주었다. 단성이는 세상에 난 이후로 흰밥 고깃국이 처음이었다. 오죽이나 맛있게 그가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으랴. 더욱이 과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미젖에서 젖이 잘 나지를 않으므로 젖도 변변히 못 얻어먹고 자란 단성이에게는 이 흰밥 고깃국 한 그릇이 그동안 쌓였던 영양 불량을 한꺼번에 모두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맛나고 좋은 음식이었다. 그렇게도 맛나게 그런 밑까지 핥는 단성이의 조그만 모양을 볼 때 어멈은 눈물이 나도록 기뻤다.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개가 밥을 조금만 먹고는 늘 남기는 고로 개가 처음이 되어서 맛을 못 들여 많이 아니 먹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밥 얻어먹는 재미에 어멈이 일부러 밥을 많이 담아다 주는 까닭도 있었다. 주인 아씨가 뭐라 말하는 것도 아니건만은 어멈은 그의 마음속을 아씨가 알까 싶어서 개밥을 많이 담을 때마다 주인 아씨가 옆에 있으면 변명 삼아서 잘 먹지도 않는 거 많이나 담아다 줘야 그래도 좀 먹는다우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어멈은 매일 흰밥 고깃국을 얻어서 단성이도 먹이고 자기도 그 짭짤하고 단 국물과 입안에서 녹아 쓰러지는 듯한 매끈매끈한 쌀밥 한두 술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한 번은 좀 너무 많이 담았던 개밥을 바가지에 쏟아들고 평랑으로 나가자 대화정 어떤 두부장수에게서 두부 메고 다니며 팔아주고 월급 5원씩 받는 단성이 아범이 마침 집에 들렀으므로 그것도 오래간만이라 하고 그것을 바가지째 먹으라고 주었었다. 아범은 시장하던 끝이라 단성이가 입에 손가락을 물고 그의 입과 손만 치여다보고 앉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훌훌 모두 들이마시었다. 안에서 오늘 누구 생일인가? 하고 아범이 개밥을 먹으면서 물어보았다. 어멈은 남편이 방금 만나게 먹은 밥을 개 먹다 남은 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생일날은 꼭 생일날만 고깃국을 끓여 먹습디까? 그저 끓이게 돼서 끓였지 하고 우물쭈물해 버렸다. 이때까지 아버지만 치여다보던 단성이는
아버지가 내려놓는 빈 바가지를 보고는 그만 그 바가지를 끌어안고 으아 하고 울었다. 어멈이 점심때 또 얻어다 주기로 약속하고 겨우 달래어 놓았다. 아버지는 그런 줄 알았다면 안 먹을걸. 난 그 옷가미상이 청결통에 내버리는 흰밥 부스러기나 이따금 배부르게 얻어먹는걸. 하고 단성이 몫을 공연히 먹어서 불쌍한 딸년을 울린 것을 후회하면서 월급 받으면 댕구알 사탕 사다 주기로 약속하고 일어서 나갔다. 개도 먹지 않고는 못 사는 법이다. 두 주일이 못되어 개는 그 흰밥 고깃국을 있는 대로 홀딱 먹어 없애게 되었다. 더욱이 자라나는 개라 매일 식량이 늘어서 무섭게도 밥을 많이 먹어댔다. 그래서 이제는 어멈이 아무리 밥을 많이 주어도 개가 먹다가 남기는 일이 없었다. 주는 대로 먹어치우는 개는 물론 단성이가 지금 어두운 방에서 흰밥 고깃국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 리는 없었다. 또 안다고 한들 그를 위해 밥을 남길 자선심도 없을 것이다. 매끼 어멈은 단성이를 낭망시켰다. 어멈은 언제나 단성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팔자 없는 입에 당치도 않는 버릇을 배워줘서 큰 야단이 났다. 하루는 단성이의 성화를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애원을 차버릴 수도 없고 해서 개밥은 내다가 단성이를 먹이고 저희가 먹으려고 지었던 조밥을 슬그머니 개에게 주었더니 개는 킁킁 두어 번 맡아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끙끙 앓으면서 돌아갔다. 주인 아씨는 이놈의 개가 오늘은 개걸이 들렸나 원? 한 사날 못 먹은 개처럼 구네 하고 쫑알거렸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멈은 아씨가 혹 어멈의 한 것을 발견할까 보아서 속이 얼마나 죄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없다면 그 밉살스럽게 끙끙거리며 온 부엌 안을 헤매는 그 개새끼를 도마 위에 놓인 식도로 쿡 찔러 죽여버렸으면 좋을 생각이 났으나 꾹 참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도 속이 죄이고 원통하고 분한지 속이 클클하고 안타까워서 씻고 있는 사발이라도 한 개 내동댕이를 치고 몸부림을 하고 싶었으나 그럴 처지가 아니라 죄를 숨기는 듯 용서를 비는 듯한 눈으로 아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나오지도 않는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 웃어 보이었다. 설거지를 겨우 마치고 즉시 어멈은 행랑으로 뛰쳐나왔다. 나와서는 잡담 중지하고 그때 문턱에 앉아서 오줌을 내싸고 있는 단성이를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들어가서 엉덩이가 깨어져라 하고 몇 번 몹시 갈기었다. 이 썩어대 나갈 기집애야. 그 팔자에 흰밥은 무슨 흰밥을 먹는다고. 어멈은 단성이를 탁 밀치었다. 단성이는 아랫목으로 굴러가 떨어지면서 벼락치듯이 악을 써 울었다. 어멈은 씩씩거리며 앉아서 눈앞에서 대롱대롱 굴며 설고 아프게 우는 단성이를 바라다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려 얼룩이를 짓는 햇빛 못 봐 시들은 얼굴, 뼈만 남게 여윈 손발, 가을이 깊었건만 아직 톳옷을 감고 있는 조그만 몸뚱어리. 저것이 내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어멈은 말할 수 없이 설고 애처롭고 후회가 났다. 더욱이 그의 엉엉 우는 울음소리는 어멈의 간장을 모두 녹이어내는 듯하였다. 이 계집애 그래도 소리내 울갔네. 방치맛 좀 보고야 말간. 뚝 그쳐. 그냥 못 그쳐. 울음소리는 뚝 그치었다. 난 때부터 절대 복종으로 버릇된 관능은 위협 한마디면 좌우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울음소리는 멎었으나 단성이가 울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다. 들먹거리는 어깨, 코를 길게 들이마시는 소리, 이따금 숨을 한꺼번에 서너 번씩 들이쉬는 소리, 또 이따금 참을 수 없이 입 사이로 새어나오는 짧은 느낌 소리. 저것이 애미를 못쓰게 만나서 맘 놓고 울지도 못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어멈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후회와 같이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된 위험을 보전하려는 구차스런 억제. 어멈은 단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동글동글한 두 눈이 눈물로 채워졌다. 그는 억지로 울지 않으려 했으나 코끝이 찡해지면서 골치가 지끈 아팠다. 한 줄기 눈물이 여인 뺨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어멈은 미친 개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단성이를 을싸안고 뒹굴었다. 단성아, 단성아, 애구 내 딸아, 네 어미가 몹쓸년이다. 울지 마라 엉. 단성이는 이제 맘 놓고 소리내 울었다. 어멈도 슬피 울었다. 단성이의 따끈따끈한 뺨이 어멈 뺨에 와서 닿을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단성이를 꽉 끌어안았다. 새로운 눈물이 멎을 줄도 모르고 내리 흘렀다. 그 후에 단성이는 일체 흰밥에 고깃국을 달라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바둑이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좀 넘은 때 단성이 아범은 직업을 잃었다. 별로 잘못한 일도 없으나 영업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밥자리를 떼었다. 그 후 두어 주일간이나 일자리를 구해보느라고 번둥번둥 놀고 있다가 나카무라조에서 오사카인가 어디로 노동자들을 모집해 가는데 노자는 그냥 대주고 가서는 하루에 2원씩이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한다고 3년을 계약하고 태손이 아범과 그 밖에 여러 노동자와 함께 바다를 건너갔다. 떠나면서 아범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3년 후에 단성이 입을 양복, 일본촌으로 두부 팔러 다니면서 일본 아이들이 입은 것을 보고 어찌도 맘에 들었던지 언제든지 돈이 좀 풍부히 생기면 꼭 하나 사다 입히기로 벼르고 있었으나 아직 시행을 못했던 것이다. 양복을 사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 어멈은 남편을 그렇게 멀고 생소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좀 마음이 안이 놓이고 어째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나 가서 3년 후에는 돌아올 뿐더러 돈을 많이, 얼마나 많이 일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많이 벌어온다는 말에 귀가 벌룩해지고 더구나 태손이 아범이랑 모두 같이 가니까 별로 염려 없으리라고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였다. 3년 세월이야 잠깐이지 뭐 하고 어멈은 3년 후에 돈 전대 차고 돌아올 남편을 상상하고 혼자 한숨을 쉬었다. 바둑이는 그동안 벌써 꽤 컸다. 바로 제법 큰 개가 되어서 모를 사람이 오면 컹컹 짖는 소리도 차차 굵어지고 다갈색 털이 매끈매끈한 몸뚱어리는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기름이 반지르르 흘렀다. 단성이는 한동안 차차 몸이 더욱더 쇠약해갔다. 저고리를 벗으면 갈빗대가 아롱아롱하고 두 눈 아래는 영양불량으로 시커멓게 멍해졌다. 바둑이는 매일 주인 나리가 앉고 귀에하고 다루어서 아는 사람을 보면 무릎으로 부득부득 기어오르고 뺨과 손등을 할꼬하여 거리낌 없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또 모두의 귀염을 받았다. 그리고 서양계로 우유를 안 먹고 밥과 고깃국을 먹는다고 누구에게서나 기특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단성이는 행랑방 속에서 구겨 박혀 있어서 더구나 추운 겨울이 되었으므로 바깥 구경은 못하고 더욱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어릿어릿하여 공허한 눈에는 공포와 의심뿐이 방황할 따름으로 주인집에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도 하나도 이 단성이를 주시하는 이가 없었고 또 그 초췌한 얼굴이나마 본 이가 몇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개는 차차 더 크고 자유스럽게 되어서 그 커다란 귀를 실룩거리면서 바깥마당으로 뛰쳐나오는 때에는 만일 그때 단성이가 거기 있다가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황급히 방으로 쫓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단성이에게는 그 커다란 개가 한없이 무서웠다. 그 길쭉한 입으로 단성이를 깨물어 삼킬 것 같았다. 그러나 바둑이는 단성이를 본 채도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한 20일 전부터 단성이는 길침을 콜롱콜롱 하면서 열이 있는 것이 감기가 들린 것 같다고 하여 며칠 내버려 두면 제 안 나으리 하고 생각하는 어멈은 무관심하였다. 그들에 속한 백성들은 자연을 가장 좋은 의사로 믿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러나 단성이의 병은 그리 쉽게 나을 것이 아니었다. 자리에 누운 지 사흘이 못되어 위중해졌다. 죽 한 술 먹지 않고 연해 기침을 하며 신열이 났다. 어멈은 그제야 심상치 않은 줄을 알고 놀라서 주인 아씨께 말하여 감기약 한 봉지를 얻어먹이고 다시 땀을 내이면 낫는다고 안집에 사정을 하여
나무를 좀 얻어다가 불을 뜨뜻이 뗀 후 단성이 몸을 더러운 이불로 푹 덮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어멈은 단성이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발견하고 몹시 놀랐다. 감기보다도 필경 무슨 다른 병이라고 직각한 때 어멈의 온몸은 떨리고 혼은 흔들렸다. 어찌하랴. 그는 주인 아씨에게 그 사연을 아뢰었더니 의사를 청해다 보이라고 한다. 의사는 왔다. 깨끗한 새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든 의사가 그 더러운 방 안으로 들어갈까 하고 어멈은 스스로 염려하고 부끄러워했으나 지금 그런 것을 꺼릴 때가 아니었다. 어멈은 의사의 얼굴만 바라다 보았다. 사형 선고가 내리는가. 어멈의 눈은 의사의 입술로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별로 염려는 마시오 하는 말이 떨어질 때 어멈은 다시 살 것 같고 제 귀를 의심하게 되어서 재차 물었다. 의사는 그런데 먹이는 것을 조심해서 먹여야겠소. 허튼 것은 먹이지 말고 고기 국물, 우유 같은 것이 좋고 밥은 흰밥을 먹이고 병이 조금 낫거든 닭고기도 좀 먹이고 달걀 같은 것을 먹이면 좋지요. 다른 병보다도 먹지 못한 병이니깐 약은 별로 쓸 것 없으나 원한다면 좀 이따 애 시켜 보내리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꼭 닫아두지 말고 신선한 공기를 좀 통하게 하소. 그래도 추워서는 안 될 테니까 불을 많이 떼고 잠시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야 돼요. 하고 의사는 갔다. 속에서 안 나오는 것을 부끄럼을 무릅쓰고 시제돈이 없으니 후에 월급 사원을 타거든 올림하고 겨우 말해서 의사를 보내놓고 돈도 없는데 약은 차라리 보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어멈은 정신 잃은 사람처럼 찬바람이 병자의 온몸을 스치고 엄습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문턱에 주저앉은 채 의사가 가방을 끼고 나가던 대문간만을 멀거니 바라다보고 앉아있었다. 약도 얼마간 먹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날로 변해가는 형세를 보아서는 의사를 다만 한 번 더 청해다 보이고 싶었으나 지난번 왔을 때 인력거삭도 못 주었고 또 약값도 못 준 것을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다시 그를 청할 용기가 없었다. 주인 아씨에게 월급을 한 달치 먼저 구워주는 셈치고 빌려달라고 여쭈어보았으나 나리가 월급 받을 날이 아직 안 되어서 돈이 없다고 거절을 당하였다. 요새 며칠 단성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다. 그런데 어젯밤 처음으로 단성이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엄마, 나 흰밥에 고깃국이나 좀 주렴 하고 2달 동안이나 일체 입 밖에 내지 않던 말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어멈은 부끄럼을 무릅쓰고 그 사연을 주인 아씨에게 아뢰었더니 주인 아씨는 아니 미친 소리도 하지 마라. 한 달씩 앓고 누웠는 애가 밥을 먹다니 쟤 죽으라고? 이걸 내다가 죽이나 써주소 하고 흰쌀을 한 줌 집어주었다. 어멈에게도 그것은 그럴 듯이 생각되었다. 우선 흰죽이라도 쏘주면 좋은 미움보다 얼마나 맛이 있게 먹으랴 하고 생각하니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주인 아씨가 고맙기도 하였다. 죽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게 하려고 물을 너무 많이 뒀기 때문에 죽이 아니고 그만 미음이 되었다. 단성이는 그 죽을 한술 더 떠보고는 더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 흰밥이가? 하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아무리 권하여도 영 흰죽을 먹지 않았다. 어멈의 마음속으로는 흰밥에 고깃국을 단성이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먹여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졌다. 그러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다. 전당 잡혀 먹을 물건이라도 있나 휘둘러 보았으나 헌 의복까지나 있던 것을 단성이 아버지가 오사카로 갈제 차비는 나카무라조에서 감당해준다고 한들 객지에 가면서 그래 돈 한 푼도 없이야 갈 수가 있겠느냐고 모조리 전당을 잡혀 돈 2원을 만들어 주어 보내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멈은 방금 안방 마룻간에서 흰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고 있을 바둑이를 그려보았다. 우리 단성이는 그래 개만두. 왜? 단성이는 가쁜 듯이 숨을 자주 쉬었다.
흰밥이나 한 그릇, 고깃국. 어멈은 죽그릇을 들고 벌떡 일어섰다. 안에 들어가서 고기 국물을 좀 얻어서 죽 속에 쳐다가 먹여 볼 생각이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마침 주인 나리는 출타에 안 있고 아씨가 먹다 남은 밥과 고깃국을 개밥공기에 주르르 들어 쏟는 때이었다. 그러고 나서 아씨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어멈은 조심조심히 마루 옆으로 가서 개밥공기를 넌지시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밥이 한 절반이나 들어있었다. 여기서라도 국물을 좀 얻어가야겠다 하고 어멈은 생각하였다. 개밥공기를 들어서 국물을 좀 죽그릇에 쏟으려 하니까 다 자란 개는 제 밥을 안 빼앗기겠다고 어멈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 서슬에 어멈이 들었던 밥그릇이 내려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졌다. 단성이를 먹이려던 흰죽이 겨울날 언땅에서 질펑하게 덮여 거기서 김이 몬몬 났다. 어멈은 개를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하였다. 국물 조금 얻어갈래는데 이 망할 놈의 개새끼 하면서 그는 개밥공기를 개를 향하여 내갈겼다. 이거 무얼 또 새벽부터 깨뜨리니? 하는 주인 아씨의 쨍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고 그의 찡그린 얼굴이 부엌문 앞에 나타났다. 밥공기로 얻어맞은 개는 저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달려들어 어멈의 팔을 덥석 물었다. 어멈은 통분과 본능적 자외심과 복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의 앞에는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개 한 마리가 보일 따름이었다. 어멈은 달려들어 개 허리를 두 다리새에 끼고 언땅에 뒹굴었다. 그리고 그 억센 이로 개 몸뚱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 어멈이 개한테 물린 팔에서 피가 흐르고 개 몸뚱이에서도 이곳저곳 어멈에게 물린 곳에서 피가 흘렀다. 피투성이가 된 두 동물은 미친 듯이 서로 씩씩거리면서 뜰 위에 뒹굴었다. 주인 아씨는 이 갑작스런 소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다. 여인들이 갑자기 이상한 일, 무서운 일을 당하면 아뜩해져서 어찌해야 할는지 모르고 선자리에서 뱅뱅 도는 법이다. 아까운 개가 죽지나 않을까 겁나서 가서 뜯어 말리고 싶었으나 섣불리 굴다가 자기도 물리거나 또 옷에 피칠을 할까 겁이 나서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선 채 어멈 왜 미쳤나 하고 빽빽 소리만 질렀다. 사람에게 악이 난 후에는 못할 일이 없다. 시골 사람들이 산골에서 밤에 호랑이와 싸워서 이긴다는 이야기도 가끔 듣는 바이다. 어멈에게도 이 악이 한번 바람에 그 악은 40년 동안이나 그 큰 몸뚱어리 어느 구석엔가 배기어 있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폭발되어 나오는 때가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위기를 당함에 그것은 온갖 위력을 가지고 폭발된 것이다. 그 악은 개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이기에는 족하였다. 물론 어멈도 여기저기 여러 곳을 그 개에게 물리었다. 어멈 의복은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다. 개가 이미 맥이 없어져서 어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대항을 못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개를 물어뜯던 어멈이 우연히 마당 한가운데 허옇게 얼어붙은 흰밥에 고깃국을 보았다. 그에게는 단성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늘어진 개 몸뚱어리를 버리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 개밥 얼어붙은 것을 긁어모아 쥐고 나는 듯이 그는 행랑방으로 나아갔다. 방문은 아까 열고 나간 채로 열려 있었다. 방 안은 바깥처럼 추웠다. 단성아, 자, 흰밥에 고깃국 가져왔다. 예, 단성아, 단성아 하는 어멈의 말소리는 너무 컸다. 단성이 입에서는 영 대답이 없었다. 그의 곱게 감은 눈은 영영 다시 뜨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감은 것이었다. 정신 나간 어멈은 달려들어 예 단성아를 부르면서 그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이때에야 행랑까지 쫓아나온 아씨는 무서워서 방 안에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 광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이게 이 흰밥이가 어데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를 어멈은 들었다. 어멈은 단성이 몸을 흔들었다. 예, 또 말해라, 어? 그러나 단성이는 대답이 없었다.
어멈은 단성이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어멈은 대문 밖에서 단성이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멈은 단성이 시체를 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멈은 피투성이가 된 치마를 내두르면서 단성아! 단성아! 를 부르며 큰 거리로 다른 박질에 나아갔다.